공부도 못하고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는데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랬었거든. 컴하이,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드리고 싶은 건마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애초에 돈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나요? 내 능력을 갑자기 올려서 돈 많이 버는 일을 할 수도 없고 남들이 해서 쉽게 돈 많이 벌었다는 거 찾아가지고 막상 해보면 대부분 사기라니까요. 사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뒤늦게 해서 그런지 수입이 예전과는 차이가 많이 나서 별로 남는 게 없다거나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랑은 맞지 않는지 나는 잘 되지도 않고 또 다른 일을 막상 하자니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부자 되기 참 어렵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자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금수저도 아니고 일반인이 부자가 되려면 정말 남들보다 훨씬 부지런해야 하고 죽어라 공부해야 되며 미친 듯이 아끼며 쓰고 싶은 것도 못 쓰고 거지같이 악착같이 살면서 돈을 모아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이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부자들도 게으른 사람 많고요. 놀기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공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정말 공부 머리랑 돈 버는 머리랑은 다르다니까요. 저도 어렸을 적에 평범한 보통 남자애들처럼 만화 보는 거 좋아하고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점심시간에 나가서 축구하는 거 좋아했는데 공부랑은 겁나 안 친했거든요. 솔직히 공부랑 친한 애들이 이상한 거 아니? 여러분은 미드 같은 거 볼 때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뒷얘기가 궁금해서 한 편씩은 절대 못 보는데요. 한 번에 몰아서 밤새도록 시즌 끝까지 봐줘야 어디 가서 미드 좀 봤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만화책도 마찬가지죠. 사나이가 한 번 읽기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어디 중간에 끊고 있어. 저는 정말 중간에 끊는 걸 잘 못해서 연재 중인 작품은 잘 못 봐요. 한참 전개 중인데 딱 끊기면 뒷내용이 너무 궁금해. 만화던 영화던 예능이던 드라마던 쉬는 날 몰아서 한 번에 쫙 보는 게 이게 국룰인 거예요. 인정? 그래서 완결 안 난 작품은 기다리기 지치니까 아예 일부러 안 보는데요. 헌터헌터 같은 거 한 번 잘못 보면 기다림에 끝이 없잖아요. 분명 연재 중인 작품인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2년 동안 휴지하는 클라스 토가시 형 대체 일은 언제 하는 거야? 사실 이 형은 본인의 작품이 초히트하기도 했지만 와이프도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셀러문 작가거든요. 부부가 이미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일을 안 하는데 개부럽다. 그리고 남자라면 또 게임을 빼놓을 수 없죠. 보통의 흔한 남자들처럼 게임도 완전 좋아하는데요. 정말 한창 피크 때는 잠자는 시간 빼고 게임만 한 적도 있어요. 그럼 밥은 언제 먹냐고요? 밥은 게임하면서 로딩 시간에 잠깐 먹는 거지. 군입대전에 끌려가면 못한다고 아주 원 없이 게임했던 것 같네요. 예전에 게임했던 거 썰 풀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어요. 또 수면력이 강해서 잠은 10시간 정도는 자줘야 그래도 좀 잤다고 느낄 만큼 잠도 많았었는데요. 과거형인 이유는 요즘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수면 시간이 좀 줄었어요. 갑자기 슬퍼지네.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놀기 좋아하고 잠자는 거 좋아하는 저도 어느덧 20억이 넘는 자산을 형성했거든요. 20억을 모으려면 얼마나 모아야 될까요? 1년에 1000만 원씩 모으면 무려 200년 동안이나 모아야 되죠. 와, 200년 대박. 1년에 2천만 원씩 모아도 100년 동안 모아야 20억이 되고요. 1년에 5천만 원씩 모아도 40년이나 걸리는 엄청난 액수예요. 이걸 내가 해냈다니.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이런 저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예요.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놀지도 않아야 되고 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잠도 줄여야 되고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 게임도 하면 안 되고 미친듯이 공부해서 좋은 직업 가지고 버는 돈을 악착같이 모아야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본주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되도록 빨리 자본주의에 참여하는 자본주의 마인드만 가져도 진짜 훨씬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체제로 살아가긴 하지만 자본을 천대하는 사상이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노동만이 신성한 대가이며 자본으로 돈을 버는 것을 제약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인정하라고 말해주면 돈으로 쉽게 돈을 버는 것은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쉬우면 누가 안 하나요? 그렇게 쉬운데 왜 안 하세요? 그냥 남들이 한 거니까 결과만 보니까 쉬워 보이는 거잖아요. 그 쉬워 보이는 걸 본인이 막상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를 나쁜 거라고 얘기하며 애써 자기 위안이나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니라면 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돈이 전부냐? 돈 벌려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돈보다 중요한 게 더 많다라는 등등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자본주의의 안 좋은 측면만 자꾸 강조를 하는데 자본주의를 인정하라는 거는요. 무조건 돈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안 좋게만 바라보지 말고 그냥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돈을 버는 방법 중에 노동력이 아닌 돈으로 돈을 빨리 버는 방법이 있다는 게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돈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예를 실제 있었던 일에 대입해서 얘기해 드릴 건데요. 예전에 제가 살아왔던 삶에서 많은 것도 아니고 마인드만 살짝 바꿔보면 지금의 제
자산 수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못했던 일들을 척척 준비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을 볼 때면 정말 부럽고 또 대견해요. 정말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얼마나 자산이 늘어날지 눈에 훤히 보이는데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만 하니까 잘 안 와닿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고딩 때부터 알바를 했었습니다. 진짜 옛날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알바에서 어렵게 번 돈을 무식하게 모으기만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저는 자본주의 마인드는 없었지만 우연히도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모으기는 했었었는데, 만약 자본주의 마인드가 아예 없어서 모으지도 않았었다면 아찔하네요. 지금의 20억 넘는 자산은커녕 2억조차 없을지도 몰라요. 정말 모으기라도 한 게 천만다행인 거죠. 티끌 모아 태산 만들기는 정말 오지게 힘들지만 하다보면 언젠가 목돈이 되니까 반드시 꾸준히 모으셔야 돼요. 저는 멋모르고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목돈을 모았었지만 이때 조금만 더 자본주의 마인드를 확실히 가졌었다면 지금 자산의 차이는 진짜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제가 고딩 때부터 알바해서 처음 돈을 벌기 시작한 이후로 1억을 모으는데 10년 정도 걸렸었는데요. 이거를 단순히 모으기만 하지 않고 10년 동안 삼성전자만 사서 모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전에 벌었던 돈을 당시 주가로 계산해서 1년 단위로 사 모았다면 10년 뒤에 1억 5,800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냥 모았을 때보다 5,800만 원이 추가로 더 생길 수 있었던 거예요. 벌써 5,800만 원 차이 나죠. 그 이후로 저는 모아놨던 1억을 자본금 삼아 자영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마인드로 당시 추가로 더 생긴 5,800만 원을 다른 거 안 하고 지금까지 상성전자에 계속 넣어놓기만 했었어도 그 돈이 2억 9,953만 8천 원이 되어 있었다고 계산이 나와요. 와, 진짜 자본수익 미쳤다. 아, 희밤 이 좋은 걸 진작에 썼어야 되는데. 당시 저는 다행히도 노동수익에서 자본을 결합시켜 자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그전보다 수입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그냥 운 좋게 사업을 시작했을 뿐 아직 확실한 자본주의 마인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버는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 진짜 시간 돌리고 싶네. 그래서 결혼할 때 전세로 시작해서 꽤 오랜 기간 전세만 살았었는데요. 그렇게 크게 집값이 오르던 시기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름 돈을 잘 번다고 벌었는데도 돈을 벌어서 모으는 돈으로는 오르는 집값을 따라잡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버는 만큼 눈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 좋은 집을 원하게 되기도 했는데요. 살고 싶어하는 좋은 집은 언제나 항상 늘 비싸다니까요. 그래도 나름 잘 벌고 있었으니 금방 돈을 모아 좋은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저는 기존 신혼집보다 훨씬 넓고 좋은 아파트 전세로 옮겼었는데요. 당시에 지금의 자본주의 마인드로 대출을 받아 다른 아파트를 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는 부동산 공부도 하지 않았을 때라서 알아본 아파트도 딱히 없었지만 제가 아는 지인이 마침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를 샀었었고요. 그때 저도 마음만 먹었으면 그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수준의 아파트였는데 2억 후반이던 그 아파트는 2년 만에 1억 5천만 원이 올랐고요. 지금은 8억 5천 정도에 실거래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집을 사서 내 집에 살고 있는 거랑 그냥 전세로 빌려서 사는 거랑 자산 차이가 자꾸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집을 사지 않고 순전히 내 노동 수익으로만 따라잡으려면 진짜 수익이 어마어마해야 될까 말까 하는데, 그 수익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자본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자본 수익까지 같이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자산이 미친 듯이 늘어나는 거죠. 자본주의 마인드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이후 저는 아파트를 매수했고 확실한 자본주의 마인드를 가지게 되어서 부동산 공부를 엄청나게 하게 되고요. 나중에 한 채 더 매수해서 지금은 자산이 20억이 넘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자본주의 마인드로 당시 전세를 살지 않고 집을 샀었더라면 나중에 쓸 수 있는 가용자금이 훨씬 더 늘어났을 거고 주식으로 묻어놨던 돈까지 더 있었을 테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자산을 불릴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자산을 불려나갔었다면 적게 잡아도 30억은 넘었거나 지금 자산의 2배인 40억 정도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처음은 어렵지만 진짜 자본이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정말 쑥쑥 굴러가요. 참고로 저는 1억을 만드는 데는 10년이 걸렸고요. 1억에서 2억을 만드는 데는 4년이 걸렸으며 2억에서 4억이 되는 데는 3년이, 4억에서 7억이 되는 데는 1년이 걸렸고 마지막으로 7억에서 20억이 되는 데는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제 제가 왜 어렸을 때 하지 못했던 일들을 척척 준비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을 보고 정말 부러워하면서 한편으로 대견해하며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얼마나 자산이 늘어날지 눈에 보인다고 하는지 감이 좀 오시나요? 제가 버는 수익을 늘리지 않고 그대로만 둬도 마인드만 바꾸고 자본 투자만 잘했어도 결과가 엄청나게 바뀌잖아요. 지금 당장 자신의 능력을 높일 수 없어서 수익이 적다고 부자가 되는 걸 포기하지 마시고 마인드를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렇게 되면 당신도 언젠가 이룰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번 영상의 요약: 공부도 못하고 게으르고 놀기 좋아했던 저도 마인드를 바꾼 것만으로 지금의 결과를 이룰 수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자본주의 마인드가 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산 증가를 이룰 수 있었을 거예요. 부자는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놀지도 않아야 되고 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잠도 줄여야 되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게임도 하면 안 되고 미친듯이 공부하고 좋은 직업 가지고 버는 돈을 악착같이 모아야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본주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결정하고 되도록 빨리 자본주의에 참여하는 자본주의 마인드만 가져도 진짜 훨씬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더 부자가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20억 만든 흑수저 건마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